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1차 저지선이 손쉽게 사다리 하나에 뚫렸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저 차벽 너머에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2차, 3차에도 완강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이 완강하게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짚어보고요. 자, 호송차 대신 경호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타고 갔던 경호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동현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집행 때랑 달리 이제 경호처 직원들 집행 저지 없었는데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윤 대통령 체포돼야 한다는 공감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무리한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서 체포 집행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경호처에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경호처의 결연한 태도로 인해서 경찰과의 충돌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점을 매우 심려하시고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직준 대변인. 오늘 워낙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새벽 일찍부터요. 1,100여 명의 체포조가 투입이 됐고 집회교통 통제를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3,200명, 총 합치면 4,3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경호처 직원 한 150명 정도였기 때문에 워낙 숫자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인해 전술이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지난 3일 날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을 짜고 손에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못 들어가게 막아서 결국 5시간 만에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 정도의 저항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저귀를 준비했다, 후레쉬를 준비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들어간 경찰이 오늘 6시간, 손쉽게 들어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찍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호처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지선을 내어줬을까요? 지난 1차 1월 3일 날 집행하러 갔을 때는 1차 저지선은 202, 경찰 202가 있었고요. 2차 저지선에는 수방사 55 경비단이 있고 3차 경비단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짰었죠.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던 게 일단 군경에서는 이번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었기 때문에 전 저지선을 경찰이나 군인의 그 도움 없이 경호처 경력으로만 이 부분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차벽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1차에서 또 2차, 3차에도 다 차벽을 기본으로 했는데 근데 저희가 굉장히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할 때 개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 거기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 차벽 뒤로 경호처 직원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진입하는 순간에 보니까 저 사다리를 지금 놓고 넘어가는 저 순간에는 그 뒤에 경호처 직원들이 아무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다녀온 사람들의 이제 전언입니다. 또 차도 금방 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버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동 조치가 되면서 완전히 그 통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차 키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으면 결국은 저거를 지게차나 무슨 크레인으로 끌어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오늘 들어가는 그 진입조에서는 소위 견인차 등등을 다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점은 지난번에 경호처에서 굉장히 공력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원형 철조망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부분들도 오늘은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들어갔던 경찰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했다. 이거 뭔가 이게 트릭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을 정도로 너무 쉬웠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경호처를 상대로 한 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이 심리전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강경파였던 수뇌부와 또 이 중견 간부와 실무 경호관들을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수뇌부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서 입건했고 거기에 박종준 처장까지 경찰에 출석함으로써 예. 사실상 이 경호처의 사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흔들어 놓은 셈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호처는 사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 이 명예를 자칫 잘못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그 경호처의 실무 경호관들에게는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침에 다시 한번 제 시간대로 구성해 보면 1차 저지선을 돌파한 게 7시 25분경입니다. 4시 반부터 작전이 수행이 됐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오늘도 1차 저지선 뚫기가 쉽지 않겠구나. 어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여기 안에 경호처 사람들이 타고 있다, 버스 안에. 그래서 이걸 버스를 끄집어낼 때 분명히 인명피해가 날 것이다. 야, 머리 썼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저지선을 뚫을 때 7시 48분이니까 23분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도 차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빼꼼하는 여기 통로가 있어서 산길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도 너무 쉽게 뚫려버린 거죠. 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길이 있으니까 글로 그냥 다 통과한 거예요. 이건 사다리도 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3차 저지선. 지난번에 여기서 막혔었는데 3차 저지선에도 사실 좀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인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들어갔고 문이 열리고 금세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그나마 오래 걸렸던 게 우리가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관저 안에서 한 2시간 정도 체포냐 자진 출석이냐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 논의만 있었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본인은 밖에서 기다리는 추워서 고생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또 혹시라도 모를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독자들은 그게 아니라 결국 고립무원에 윤 대통령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것 아니냐. 또 이런 또 해석을 하더군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오신 거죠. 앞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포기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조본의 성공적인 전략이다. 여론전과 심리전. 그리고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도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1차 때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지만 상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고요. 2차 진입 때는 그 상관의 명령이 이제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헌법 수호의 의지라고 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에 맞게 집행, 즉 법원이 영장을 받은 것을 공수처 직원입니다. 다른 범죄자가 해서 위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불안해했던 유혈 사태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특히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차 때 5시간 반이면 이번에는 서로 강대강이면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은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6시간 반이지만 실질적으로 경호 수송 차량 2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반 만에 신속하기 때문에 저는 1차 진입에 5시간 반의 실패의 교훈으로 정말 강원 전략이 성공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성공 사례로 남을 만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어쨌든 윤곽근 변호인은 경호관들이 경찰 체포할 수도 있다. 얼굴 공개하고 명패, 이름표 달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호처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 집행에 잘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야당에서는 총기류, 총 아니면 칼까지 동원해라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걸로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 일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은 지부의 이야기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그 경호처 직원들이 휴가를 갔거나
출근을 하지 않거나 경호관에 머물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닭이 뭔지 달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집행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국수본도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와 경찰 사이에 이른바 심리전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 그러니까 경호관으로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경호 업무에 종사한다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프라이드를 가지신 분들인데 2차 집행 때에는 이러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이유로 이 강대강의 물리적 충돌을 내가 나서야 되느냐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심리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순하게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겠다라고 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예.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불안과 우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가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그리고 내 발로 가서 내가 불법적인 체포영장이지만 내 스스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인지 그래서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경호관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라고 분위기를 주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가 저는 상호작용을 했다고 봐요. 공수처의 준비, 경호관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또 압박감,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양스럽게 큰 불상사 없이 됐고요.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은 저는 공수처는 이미 절차대로 자기들이 한 거기 때문에 또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겠죠. 조사의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그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가 되든지 기각이든지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냥 자기들 편한 식의 정말 자기한테 유리한 식의 아전인식의 법 집행 또 법 해석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모든 건 헌법과 법치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또 헌법재판소 시간대로 가는 거고 수사의 시간은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법원의 시간은 가는 겁니다. 그걸 그냥 가게 우리는 법과 법치에 의해서 가는 걸로 하고 이제는 민생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야당에서 특히 과거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윤건영 의원이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고위직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차를 함께하면서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사용해서 나를 지켜달라라는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요. 오늘은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소까지 설명해 줘야 알겠습니까? 설 기념일 행사를 예, 하민경 대변인. 그러니까 2023년 12월입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전인데 창립 기념일 경호처에 이게 대통령의 생일 파티로 둔갑이 돼서 삼행시 대회가 열렸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경호처의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 지금 2023년 12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로 이제 경호처 창립 기념일이라는 건 사실 경호처에서 만약에 지키는 사람 대상은 사실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이제까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카더라. 라는 어디서 제보를 받았다 예. 이런 부분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식에 자꾸 이런 뭔가 의혹 제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관련해서도 그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제보 뒤에 숨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 민주당에서 만든 그 민주파 주소에 이제 고발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주익 대변인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어떤 창립 기념일에 삼행시 대회가 열렸다. 이렇다면 이게 이제 윤건영 의원의 말로는 경호처 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이런 거를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몇 명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났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물론 뭐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윤건영 의원의 말 중에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번 그 경호처와 관련돼서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고 그것들을 의혹을 제기한 부분 중에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사실상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그 제보를 받아서 얘기한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저 오늘 지금 또 오늘 새롭게 제기한 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의 생일에 그 승용차의 트렁크에 풍선을 가득 담는 이벤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옷에다가 그 기관의 마크를 새겨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하면 다 나올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건영 의원에게 경호처에서 이렇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경호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예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특정인들이 라인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의 경호처가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곳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의 제보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그 경호처의 간부들이 얼마 전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서는 그냥 사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건영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는 많은 제보는 거의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것들이 경호처의 직원들 중에서 다시 한번 경호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우국 충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의 체포와 또 구속 여부에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악마화가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것이 탄핵 심판이나 또는 다가오는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아마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이야기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